이용 효소 단백질 설계 및 이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전환 기술이란 주제로 울산과학기술원 김용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김용환 교수님께서는 울산과학기술원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님이시며 공과대학장과 한국공항한림원 회원으로 계십니다.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 박사 후 삼성종합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에 거쳐 2015년부터 유니스트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지금 세계적인 저널에도 연구 결과를 계속 발표하고 계십니다. 조금 시간이 지체돼서 저희가 바로 진행을 할 건데요. 우선은 강연 중에 청중분들께서는 질문사항이 생기시면 잠시 메모해 두셨다가 강연 후 진행되는 질의응답 시간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꿈꾸던 과학자와의 만남 금요일의 과학터치 김용환 교수님의 본 강연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 유니스트 울산에서 왔습니다. 별로 멀지는 않은 곳에. 여기 대구 경북에는 디지스트라고 하는 좋은 이제 과학 연구 중심 대학이 있고요. 오늘 저는 유니스트에서 왔으니까 유니스트를 조금 소개해 드리고, 물론 디지스트도 좋지만 유니스트도 매우 좋은 대학이라서 여기 고등학교 학생들도 있으니까 리크루트도 하는 겸 소개도 하는 겸 그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울산에서 보니까, 저희 울산은 여기 대구 분들이니까 다 잘 아시겠지만, 대구 마산이 이제 우리 경제 중심으로 시작을 한 곳이에요. 학생들, 아주 어린 학생들은 잘 모르지만 아주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우리 산업화를 시작했던 곳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울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강의 기적처럼 산업을 시작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울산에는 자동차, 그 다음에 석유화학, 그 다음에 조선, 이렇게 배 만드는 곳, 이런 곳에서 아주 상당히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유니스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유니스트의 사진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저희 이 학교를 만드시고 이제 할 때 그 총장님께서 유니스트 안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다리가 있었습니다. 다리의 이름을 짓지를 않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들이 나중에 노벨상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이름과 얼굴을 새기려고 저 다리를 비워놓으셨으니까, 9개나 비워놨으니까 꼭 도전하시고 저희 유니스트에 영광된 이름과 얼굴을 새겼으면 다리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저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니스트가 이렇게 가운데 원래 이렇게 연못이 하나 있고요. 이 주변에 쭉 이제 지금 건물들이 있어서 있고, 등록금은 안 받습니다. 전액 무료고요. 도리어 장학금도 드리고, 그다음에 전부 다 기숙사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들어오시면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세요. 효도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원 한 장 안 받을 테니까 오시기만 하시면 저희 함께 좋은 연구와 과학을 우리가 즐겨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역사는 저희가 좀 사실은 제일 이런 이 IST라고 하거든요. IST가 이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를 하는, 이제 과학과 기술을 하는 곳인데요. 제일 먼저는 당연히 그 유명한 카이스트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971년이니까 한 이제 50주년 가까이 됐겠네요. 사실은 50주년이 훨씬 넘었죠, 벌써. 근데 유니스트는 사실은 디지스트보다도 더 나중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7년에 생겼고요. 디지스트보다도 한 3년 후에 생기고, 그 다음에 아마 IST로는 더 나중에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 지금 역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IST로는 2015년에 전환이 됐습니다. 진짜
얼마 안 됐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지만 넘겨주시면 상당히 좋은 연구를 많이 하는 그런 기관이다. 그러니까 대학이다. 대학이고요. 사실은 이제 대학원 중심입니다. 그래서 학부생보다 대학원생을 훨씬 많이 뽑고요. 대학원생도 무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학부, 우리 여기 고3이라고 그랬죠. 학생. 고3이 들어와서 대학교 4년 박사 받을 때까지 10원 한 장 안 받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에, 그 다음에 과학에 열정이 있으시면 우리 유니스트를 좀 사랑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그냥 자랑하는 거니까요. 굉장히 좋은 대학이다. 저희가 이제 카이스트보다는 아직은 세계적인 그 랭킹이 좀 적긴 하지만 특정 분야는 저희가 도리어 카이스트보다도 뛰어난 면이 있습니다. 그게 다음에 보시면 저희가 굉장히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이처, 사이언스, 셀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널이에요. 영어로는 저널이고 여기에 실리면 이제 거기에 실린 것들 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노벨상까지 이어져서 사실은 과학자, 기술자는 여기에 한번 평생 논문을 실어보는 것이 이제 소원일 정도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학교에서 상당히 많은 논문을 싣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게 좀 자랑인 것 같아요.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7명이나 이렇게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는 연구자가 있고요. 특히 제가 있는 과에 많고요. 유감스럽게도 저는 여기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얼굴에 보시면. 근데 저희가 이 카이스트보다 이 숫자가 많고 포스텍트보다도 많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새로 된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연구를 세계적으로도 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떤 연구를 하는 사람인지를 지금부터 잠깐 소개를 할게요. 앞에서 보니까 공룡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현재 화학공학과, 화학을 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 중에도 바이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숙이 얘기하면 생물화학공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생물학과 화학공학을 좀 융합하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돈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공학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제가 이거를 왜 하게 됐을까를 이런 자리를 빌어서 한번 준비할 때 보시면 혹시 이분은 아시는 분이 흔하지는 않겠지만 이 김성호 대학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이게 KBS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이분을 이렇게 소개하는 글을 그러니까 다큐를 KBS에서 했는데 그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세계적인 연구를 하고 있구나. 특별히 어떤 연구를 하냐면 이제 단백질에 관해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에 보고 제가 이거를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됐고요. 단백질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대로 먹는 거죠. 단백질 바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그런 학생이 있을지 모르지만 요즘에는 남학생들은 막 헬스를 좋아하는 애들은 단백질 쉐이크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생물에서 있는 이제 분자입니다. 분자인데 이 분자가 우리 몸에서 모든 일을 하는 실제로 플레이어, 쉽게 해서 연극의 주인공,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단백질은 제가 감히 예언하던데 생물의 모든 것이라고 거의 모든 것, 다는 아니고요. 거의 모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백질을 먹어야 되고 단백질을 합성해야 되고 하는 이유가 그러지 않으면 세포 여러분들은 바로 죽겠죠. 그런데요, 이 단백질은 약부터 시작해서 음식 모든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생물 산업의 대부분 돈은
이 단백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없을 요즘에 유명한 단백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살 빼는 약, 위고비, 오젬픽 이런 약이 있어요. 기적의 그 다이어트 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약이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좀 다른 그 약과 달리 이렇게 못 먹어요. 지금 이제 좀 이후에는 나올 텐데 그래서 주사제로 맞는 게 그게 약 성분 자체가 단백질이라서 위에 들어가면 다 이렇게 분해돼 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 단백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까 위고비나 오젬픽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걸 만드는 회사가 하나 이제 유럽의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노보라는 그냥 그렇게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오젬픽 또는 위고비 살 빼는 약, 이 기적의 약이 이제 나와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더 이상 체중 감량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약 때문에 코카콜라의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안 먹을 거다. 그래서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산업이 되냐면요. 이걸 만든 회사가 노보라는 회사입니다. 노보는 어디 있는 회사냐면 잘 못 들어보셨겠지만 덴마크에 있는 회사예요. 근데 덴마크에 있는 이 노보가 한 100년 된 회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그 시가총액이 덴마크 전체 국가 GDP보다 커요. 그러니까 한 회사 잘 키워서 물론 덴마크는 큰 나라는 아닙니다. 아마 인구가 한 500만 정도 되는 조그만 소국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잘 키운 바이오텍, 이 바이오하는 단백질 하는 회사 하나가 나라를 매겨 살릴 정도다.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연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 GDP보다도 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보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합쳐놓은 이제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단백질에 대해서 조금 넘어가 보면 이 단백질이 뭐냐? 간단하게 저는 단백질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 단백질은 뭐냐면요. 고분자라고 하는 겁니다. 고분자가 뭐냐면 분자인데 단량체, 그러니까 그 반복하는 단량체가 이렇게 쭉 이어진 사슬과 같은 녀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단백질을 이렇게 사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 하나 동글동글한 저게 그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단량체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제 생물에는 놀라울 정도로 오늘 배웠던 공룡, 곤충, 미생물, 우리 사람의 이름같이 동일한 아미노산을 갖고 있습니다. 딱 20종류의 아미노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20종류가 이렇게 쭉 염주가 이렇게 달려있듯이 있는데 엄청난 우주의 그 무한대의 숫자에 가까운 정도로 이게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 사람 말고 미생물, 곤충, 공룡까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얘가. 근데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자세히 보면 얘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접혀 있는 3차원 입체 구조를 갖게 됩니다. 3차원 입체 구조. 우리 학생이 단백질을 잘 먹고 있는데 3차원 입체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3차원 입체 구조를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싶어 했어요. 굉장히 진짜 난다 긴다 하는 물리에 최고 잘하시는 분도 이 3차원 입체 구조를 수학적으로 풀겠다. 컴퓨터로 풀겠다. 하여튼 지난 50년간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사실은 이 3차원 입체 구조를 알면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위고비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더 오래가는 쉽게 해서 분해도 안 돼서 그냥 주사제가 아니라 이렇게 경구 이렇게 알약처럼 먹을 수 있는 그런 위고비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3차원 구조를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우리 그 대구 경북 지역에 좋은 게 있는데 가속기에서 저거를 그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속기가 큰 돈이 많이 들거든요. 한 1조 뭐 거의 가까이 도는데 그런 가속기가 있어야 저는 3차원 단백질의 구조를 알 수 있고 그 구조를 하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백질 구조가 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가속기를 많이 지었는데 그래도 이 구조가 잘 안 밝혀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일까지 했냐? 우주로 갔습니다. 우주 정거장에 가서 저걸 해보자. 했더니 왜 그랬냐면 저게 구조가 안 만들어지는 게 중력 때문이야 이러면서 돈을 억수로 써서 진짜 많이 써서 우주 정거장에 가서 실험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주인이 생물을 배워서 저 일을 하는 거와 과학자가 우주 훈련을 받아서 가는 거 둘 다 어려워가지고 생각보다 잘 안 됐는데 어쨌든 우주 정거장에 가서 했더니 잘 안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그 정도로 저게 어려운 아주 난제입니다. 저거를 풀면 요즘에는 암도 있고요. 더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치매죠. 알츠하이머라는 치매. 이 치매가 멀쩡한 단백질이 갑자기 미친 단백질이 되면서 단백질이 먼저 미치니까 그 다음에 뇌가 죽으니까 사람이 소위 알츠하이머로 끝이 안 좋은 거죠. 저희 아버님도 사실 알츠하이머로 돌아가셨는데 저도 두렵습니다. 그런 단백질이 변할까 봐. 근데 그러려면 그 단백질 3차 구조를 잘 알면 우리가 거기를 미치지 않게 알츠하이머가 안 생기게 또는 생겨도 제거해가지고 치매에서 우리가 회복하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구조가 안 만들어져서. 우주로도 가도 안 만들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를 컴퓨터로 예측을 해보자 라고 지난 한 50년간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뜬금없는 이 얘기를 제가 왜 할까요? 올해 2026년 딱 10년 전에 바로 이세돌이라는 바둑기사가 처음으로 컴퓨터하고 했는데 컴퓨터가 사람을 이겨버렸어요. 근데 그때 그 회사가 알파고라는 저 회사였어요. 알파고로. 근데 사실은 저게 알파고가 겉으로만 내세운 이름이고 뒤에는 구글이라는 회사였어요. 구글. 그 구글이라는 회사가 갑자기 우리나라에 와서 저 바둑을 해가지고 이 바둑이라고 하는 거를 왜 저렇게 열심히 할까? 저게 도움도 될 것도 아닌데. 이게 이 바둑을 저렇게 하는 저런 모양이 저 단백질하고처럼 이렇게 염주처럼 하는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걸 했고 우리는 10년 전에 열심히 우리나라에서 저 중계방송 했거든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최초로. 근데 참 유감스럽게 우리는 바둑도 지고 쟤네들이 저게 뭘 하는지를 몰랐어요. 10년 전에. 참 유감스럽습니다. 10년 전에. 그런데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몰랐고 아니 왜 갑자기 유튜브 잘하는 구글이 바둑을 하지? 바둑 돈 벌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이게 바둑이 절대로 컴퓨터가 못 이길 거다. 왜? 우주의 무한대의 개수처럼 경우가 있어서 계산 시간이 무한대가 되니까 사람을 못 이길 거다. 그랬는데요. 실제로 해보면 이세돌 교수님은 저희 특임 교수로 유니스트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오시면 같이 보드 게임을 만드는 이세돌 교수님이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실제로는 얘네들이 뭘 하고 있었냐? 저 단백질 입체 구조를 바둑으로 하는 것처럼 학습을 시켜서 쉽게 해서 학습을 시켜서 예측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걸 하기 위해서 했던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걸 보면 알파고라고 약간 이름을 붙였잖아요. 알파폴드라는 이름으로 어느 날 딱 논문을 내게 돼요. 처음에는 대학
그 논문에 대학교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뭐 갑자기 회사에서 탁 논문을 내니까 그 논문은 네이처에 나왔습니다. 논문은 네이처에 나왔어요. 넘겨봐 주시면 네, 이 논문인데요. 좀 더 넘겨가 보시죠. 그때 갑자기 혜성처럼 구글이라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혀 수학도 아닌 이상한 방법으로 3차원 입체 구조를 탁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저는 그때 이거를 현장에서 봤어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 당시 화학, 물리, 수학 하시는 분들은 기절할 뻔했어요. 이저 뭐냐. 자기는 평생 동안 하던 일이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바둑하다가 되는 걸로, 바둑하는 걸로 이 단백질 구조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바둑과 단백질 너무 다른 건데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그 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구글이 풀었고요. 이 다음에 저 아까 어렵다는 논문 네이처와 사이언스가 이 결과를 아예 표지로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드디어 저기 영어인데 어쨌든 biggest mystery, 가장 큰 미스테리가 풀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언제냐? 몇 년 안 됐어요. 2021년, 2022년 그 겨울 봄 그 사이에, 그러니까 불과 별년 안 됐죠. 2021년, 2022년이면 여러분들 그때가 한창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잘 움직이지도 못할 때인데 그때 저게 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인터넷에 나왔고 실제로 이제 논문도 나왔고요. 예, 넘어가 주시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저런 3차원 구조를 여러분들 지금도 핸드폰으로도 저게 됩니다. 구글이 다 풀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주 쉽게 들어가서 혹시 이 알파폴더라는 걸 혹시 고등학생들은 사용하시는 분도 있던데 들어보신 우리 학생 없나요? 한 명도? 과학반 이런 데는 누가 들어봤다고? 들어보신 바 없어요? 이 알파폴드가 들어가 보시면 그 아주 쉽게 컴퓨터가 이렇게 탁 하면 구조가 나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엔비디아 칩을 이용해서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요 뒤에는 그걸 계산하는 진짜 프로그램은 엔비디아 젠슨왕의 엔비디아가 풀었습니다. 사실은 또 컴퓨터는 이게 그 요즘에 그 놀라운 그 AI 역사가 사실은 그 뒤에 이런 단백질 이런 데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세상에 현재까지 알려진 단백질 종류가 한 9억 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9억 개에서 10억 개. 근데 지난 50년 동안 실험으로 수십조를 써서 그 구조를 푼 건 딱 20만 개 풀었었어요. 그럼 9억 개에서 20만 개는 너무나 그냥 미미한 거거든요. 그런데 구글이 2021년 저거 발표하면서 9억 개를 다 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심지어 이 회사가 무료로 배포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관심만 있으시면 구글에 가보시면 유튜브는 많이 가실 거 아니에요? 유튜브 말고 유튜브에 가서도 아마 알파폴드를 한번 쳐보세요. 지금 쳐보셔도 한번 쳐볼래요? 유튜브에 알파폴드를 한번 쳐보세요. 알파폴드 ALPHAFOLD 2 이렇게 쳐보면 짜잔 하고 뜹니다. 이 학생이 하는 걸 보고 내가 뜨죠? 네. 그렇죠. 뜹니다. 이게 다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과학이 이제 옛날에는 대학에서 교수님들이 학생과 이렇게 하는 연구에서 완전히 이제 세상이 이걸 기회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구글과 같은 유튜브 하는 회사가 이 과학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 참 신기하죠? 네.
아마 앞으로는 과학도 다 구글이 할지도 모릅니다. 또는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테슬라나 이런 회사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넘겨보시면 2024년이면 올해가 2026년 초니까 작년 말고 재작년에 이게 놀라운 일인데요. 이 논문이 2022년에 나왔어요. 아까 그 구글이. 근데 2022년에 나왔는데 노벨상이요. 이때 같이 한강 작가도 노벨상을 같이 받았습니다. 옆에서. 바로 노벨 화학상을 이 사람들한테 줘버렸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노벨상을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논문의 첫 번째 저자가 30살 언저리 되는 첫 번째 그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글에서 직원들이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과학계는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대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과학과 이런 소위 빅텍이라고 그러잖아요. 과학과 현재 이런 큰 기술 기업 사이에 장벽이 없는 세상으로 갔습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이 많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진짜 공상과학처럼. 그래서 사실은 잠깐 모를 텐데 2024년에 노벨 화학상은 구글이 받았습니다. 2024년 그 해에 노벨 물리학상도 구글이 받았습니다. AI가 다 받았습니다. 그 해 물리학상,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을 사실은 다 AI한테 준 겁니다. 2024년에. 그래서 요즘에 우리 AI 모르는 친구 없죠? 챗GPT 다 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여기까지 연결된 거. 사실은 저 구조를 풀을 때 썼던 그 알고리즘이라는 게 챗GPT 알고리즘하고 동일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잘 보니까 이게 단백질 만들어서 바이오텍도 하지만요. 저 구글은 요즘에 말하는 여러분 쓰는 거 있죠? 제미나이. 그걸 만들더라고요. 결국.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된. 제미나이 써보셨나요 혹시? 챗GPT 안 써보셨어요? 한번 써보셨어요? 그게 똑같은 기술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제 지금은 너무나 다른 과학 영역에 이 AI가 들어와서 우리가 사실은 생물 문제뿐만 아니라 신통방통한 그런 문제들을 지금 다 풀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면 바둑을 하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단백질을 했고 단백질을 하는 줄 알았더니 챗GPT나 제미나이를 하고 있었구나. 저희는 조금 사실은 제 창피합니다. 10년 전에 알파고를 할 때 저게 무슨 뭘 하나? 어떻게 사람이 지지 이제 컴퓨터한테 그런 걸 했고 저런 걸 봤을 때 경악을 했고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 더 열심히 한번 저도 했고요. 이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다음에 AI는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단백질의 문제는 지금 AI가 구조 문제는 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요즘에는 실험을 하는 사람들이 단백질, 컴퓨터가 알려준 거를 확인하는 수준이에요. 반대가 됐어요. 반대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AI가 한 거를 컴퓨터가. 저도 오늘도, 지금도 AI를 돌리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할 때 3개의 그 AI 그 머신을 다 쓰고 있습니다.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까지. 아주 요즘에는 하여튼 이게 놀라웁니다. 혹시 이게 네이처 그 논문입니다. 저는 이게 그 나중에도 역사적으로 남을 논문이 될 것 같아요. 이 논문. 이 논문의 첫 번째 저자, 그다음에 마지막 저자가 노벨상을 바로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데 우리나라도 아무것도 안 한 거냐? 한 명이 여기에 참여를 했었어요.
제 친구인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현재 서울대 교수를 하고 있는 이 교수님이 아까 그 논문에 유일하게 학생으로서, 나머지는 전부 다 구글 직원인데 유일하게 서울대 학생. 이분 되게 독특해요. 독일 사람이고 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그 서울 신림동 관악구에서 살았대요. 혼자 박사과정 때. 그래서 박사는 뭐 독일에서 받았는데 한국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 교수가 됐고요. 얼마 전에는 한국 사람이랑 결혼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정착을 했어요. 이제 너무 우리 한국 학생들이 좋고 똑똑하다고 자기는 서울대에 계속 있겠다고. 사실은 제가 유니스트로 모시려고 그렇게 여러 번 찾아갔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유니스트에 오는데 유니스트는 너무 시골이라 안 오겠다고. 서울의 번잡함이 좋대요. 예. 이분이 되게 이제 이 연구를 아주 잘하는 분입니다. 예. 넘겨주실까요? 예. 한번 이게 혹시 컴퓨터에 관심 있으신 분은 유튜브 말고 컴퓨터가 있으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alphafoldserver.com 여기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원하는 단백질 서열을 딱 넣으면 뒤에 엔비디아 GPU가 막 돌아가지고 탁 알려줍니다. 만약에 옛날에 그거를 알려줄 돈이면 몇백억이 들었을 수도 있고 몇천억이 들어올 수 있는 일을 단 몇 분? 1분이면 보통 해줘요. 공짜로 그것도. 구글은 위대한 회사 같아요. 점점. 예, 넘길게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풀렸습니다. 사실상 유감스럽게 단백질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다 풀렸습니다. 구조는. 이제는 실험, 이거는 근데 풀렸다는데 컴퓨터에서 풀린 거잖아요. 근데 미고비는 컴퓨터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만들어야 되죠. 이제 그런 만드는 일만 남았어요. 실제로 물질을 만드는. 그러나 정보로서는 컴퓨터로는 다 풀렸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제는 요즘에는 어느 정도를 하냐면 사람들이 자연에 있는 10억 개, 9억 개를 다 풀고 나서 만족을 못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 없는 단백질을 만들어 보겠다. 이제 거꾸로. 창조를 해보겠다. 인공 생명체를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요즘에 난리도 아닙니다. 컴퓨터로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 보겠다고 제가 그것도 구글이 하고 있어요. 그것도 구글이 하고 있고, 요 사이트에 메타가 하는 사이트도 있어요. 메타도 하나 있고, 최근에는 MS도 하나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없어요. 우리나라만 없는 게 아니라 미국은 다 그 빅텍이 하고 전 세계 다른 나라는 다 구경꾼이에요. 현재는. 너무나 큰 돈이 드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요즘에 이제 이런 여러분들 제미나이 같은 걸로 이렇게 이미지 제너레이션도 하잖아요. 이미지. 똑같이 단백질도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에 없는 단백질 만들고 있어요. 그 제미나이 잘 그려주잖아요. 그런 게. 똑같은 방법으로 하더라고요. 지금 단백질을 새로 만들어주는.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잠깐 AI 얘기는 했으니까 저는 요즘에 뭔 일을 하고 있냐면 이 AI로 이제 설계는 할 수 있으니까 좀 세상에 물론 이제 약을 만드는 것도 큰 회사가 하지만 저는 좀 진짜 인류가 담당하고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풀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풀어볼까? 요즘에 그러면서 열심히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류가 겪는 문제 중에 뭐 많죠. 식량도 없고 물도 없고 호르무즈가 막히면 원유도 없고 뭐 많지만 제가 생각한 문제는 이산화탄소입니다. 물론 제가 죽을 때까지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죽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또 더 고생할 수도 있잖아요. 기후변화가 커지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는 뭐 우리 산업화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모든 에너지가 다 이산화탄소를 내니까.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 문제를 좀 해결을 어떻게 할까? 단백질로 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제가
고민하는 거고요. 넘겨 보실까요? 뭐 탄소 중립 이런 얘기인데요. 넘겨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원래 자연은 이산화탄소를 놀랍게도 이미 쓰고 있죠. 여러분도 아시는 요겁니다. 이산화탄소와 물과 햇볕은 밥이 만들어진다. 그렇죠. 광합성이죠. 광합성. 요걸 조금 미식하게 요 화학 구조가 별로 마음에는 안 드시겠지만 여기서 딱 하나만 기억해 보십시오. 요게 CO2입니다. 이 CO2. 요 CO2가 들어가서 합성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은 못해요. 광합성. 그러나 식물은 다 합니다. 모든 식물. 우리 다 해서 우리가 밥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 밥을 우리가 잘 먹고 뭐 소도 먹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태초에 있었던 이산화탄소를 광합성하는 구조일까요? 제가 이 질문이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굉장히 간단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탄소가 하나, C가 하나인. 그런데 얘가 요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복잡한 카본이 5개짜리가 필요해요. 그러면 물론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상관은 없지만 태초에 만약에 CO2가 지구에 가득 차 있었을 텐데 그 CO2가 고정화되려면 먼저 저런 게 있어야 된다면 쟤는 누가 고정화를 했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이상하다고 해줘요. 이상합니까? 예. 이상합니다. 아니, 왜냐면 이게 닭이냐 달걀이 먼저냐죠. 달걀이 있으려면 닭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닭이 있으려면 달걀이 있어야 되니까 얘가 여기 들어가려면 얘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다 탄소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현재까지 지구에서 발견되는 거는 다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려면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요 반응을 하는 그 단백질이 있습니다. 효소라는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이 지금 지구의 모든 밥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딱 하나의 단백질이. 근데 그 단백질이 굉장히 효율이 안 좋습니다. 아마 그 문제만 풀면 식량 무기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유일하게 아직까지 전부 다 CO2가 고정화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복잡한 물질이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자연계에 유일하게 그렇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발견된 게 있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인공적으로 이용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한 10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얘를 한번 진짜 이용을 해보자. 다음 넘겨주시면 제가 뭐 좋은 논문, 이게 네이처 머시기 하는 뭐 그런 논문입니다. 네이처, 제가 하는 케미컬 엔지니어니까 네이처 케미컬 엔지니어링의 논문을 이제 냈는데 노벨상을 받을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도 좋은 논문입니다. 어쨌든 제가 아이디어를 10몇 년 전에 한번 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그거를 살짝 바꿔서 2개의 단백질로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고정화를 할 수 있겠다. 아주 간단하게 라고 생각을 했고요. 넘겨주시면 이 2개, 이게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아까 3차 모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단백질입니다. 이 2개의 단백질이고요. 이 앞에 단백질은 단백질에 요 녹색이 니켈입니다. 니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단백질은 여기가 요 색깔이 바로 텅스텐입니다. 전 텅스텐을 너무 좋아해요. 텅스텐은 이 효소는 이 단백질은 텅스텐을 갖고 있어요. 사실 텅스텐은 현재까지 그걸 갖고 있는 단백질이 거의 없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리고 전 텅스텐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모두 자원이 없잖아요. 뭐 석유도 없고 뭐 다 천연가스도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있는 자원이 하나가 있어요. 텅스텐. 예, 텅스텐입니다.
혹시 예전에 포항제철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먹고 살았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한중석공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중석이 중자가 무거울 중자예요. 석자는 돌석이거든요. 그 중석이 텅스텐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텅스텐을 우리나라 최초의 공사로서 돈을 했고요. 박태준 씨가 포항제철 만들기 전에 대한중석공사 사장이셨어요. 그리고 그 회사가 어디 있었냐? 대구에 있습니다. 아시네요? 대구택을 아시네요? 왜? 그 회사가 어느 날 공사에서 대구택으로 바뀌었고요. 혹시 대구택의 주인은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이죠. 잘하시네요. 그 이스라엘 회사의 주인은 누군지 아세요? 그 세계에서 부자인 워렌 버핏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우리나라를 몇 년 전에 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세계 최고의 부자인 그분은 코카콜라를 소유하고 계시고 뭐 이런 애플도 소유하고 계시고 이런 분이 와서 삼성은 만나지도 않고 이 대구에 와서 대구택만 보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텅스텐의 세계적인 요즘에 다시 텅스텐 광산도 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대구택에서. 아무튼 뭐 그런 이유는 아니고 하여튼 텅스텐이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에서는. 그래서 이 반응이요. 제가 만든 반응인데요. 제가 계속 밀고 있어요. 어떤 반응이냐면 이름도 지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가 물을 만나면 이게 개미산이라는 거거든요. 개미 시큼하게 나오는 그거를 만드는 반응입니다. 사실은 원래는 물에다가 이런 걸 섞으면 그냥 아무 일도 안 생기죠. 그런데 이 단백질이 이거를 아주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연력학적 나중에 배우겠지만 어쨌든 외부의 어떤 에너지도 필요 없이 이 반응은 자발적으로 가고요. 하면 이 두 효소 단백질이 잘 있으면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개발을 자랑스럽게 해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그래서 이거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전문적인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거를 그 개발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한번 넘겨봐 주실까요? 쭉 넘겨보시죠. 원래는 이 효소가 너무 빨리 죽어서 연구를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넘겨봐 주시죠. 저희가 이거를 논문을 이렇게 냈습니다. 이 단백질을 안정화하게 하는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네이처 캐탈리시스 네이처에 냈습니다. 저기 보시면. 근데 어쨌든 그때 저 사진이 포항제철 사진을 실어주더라고요. 이게 포항제철에 쓸 수 있다. 사실 저는 얘기도 안 했는데 목표는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넘겨주시면 요즘에 이거를 좀 더 개발을 하고 있고요. 계속 넘겨주시죠.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일산화탄소가 이렇게 내려가고 개미산이 이렇게 진짜 되는 거고요. 넘겨주시면 이런 걸 증명을 하려면 이렇게 방사성 동위원소로 이렇게 표시해서 이게 진짜 개미산이다. 이렇게 이제 증명을 했고요. 다음. 이게 이제 제가 자랑하고 싶은 내용. 원래 이제 논문을 내고 이제 실험실에서는 요 반응이 되네. 그래서 기뻤어요. 학생들하고 좋은 논문도 내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생각이 든 거죠. 이게 진짜로 세상에 적용이 될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진짜 가스, 진짜 굴뚝가스. 정확히는 저기 당진에 있는 현대제철이라는 곳에 이런 가스가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 가스. 이거 마시면 바로 죽어요. 아주 독한 가스들이 있는데 그거를 실어와서 실제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온갖 불순물도 많고 독성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 단백질이 못 버틸 거라고 생각했는데 잘 가더라고요.
반응이. 그래서 이거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성공을 했는지는 지금도 잘 몰라요. 그거는 잘 모르지만 운 좋게 이 텅스텐을 가진 이 효소들이 이걸 잘 견디는구나. 아주 텅스텐이 좋은 거구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현대제철 가스가 진짜 되니까 저희가 정부에서 사실 연구비를 이제 주죠. 이걸 증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음 이거를 실제로 뭐 써보니까 진짜 잘 되더라고요. 칠가스를. 그래서 저희가 이걸로 진짜 이렇게 개미산을 많이 잘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 진짜 되네? 그러면 현장에다가 설치를 해보자. 이게 이제 사이언스 하시는 분하고 저같이 엔지니어링까지 같이 하는 사람의 좀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재미로 시작했지만 이게 진짜 가스가 되고 폐가스, 독가스가 되는 걸 보고 그러면 이거 정말 현장에다가 한번 설치해보자. 그래서 현대제철에 다음과 같이 설치를 해봤어요. 실제로 여기다가 설치를 한번 해봤고요. 더 다음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런 리액터를 만들어서 이 안에 단백질을 해가지고 가스를 넣어서 아까 그런 개미산을 많이 만드는 연구를 성공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더 다음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더 다음으로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자랑스럽게 우리 포스코랑 솔직히 얘기하면 당진이 너무 멀어요. 울산에서 당진을 한번 가려면 혹시 당진 어디인지 아시나요? 충남 당진이라고 엄청 멉니다. 근데 가까운 요즘에 포스코 포항은 가까워서 열심히 포항에다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최근에 아까 그 개발된 기술을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 접니다. 찾아보세요. 저 중에 누가 있는지. 잘 찾아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접니다. 현장에다가 설치해서 실제로 포항제철에 나오는 가스가 정말로 이렇게 더 이상 배기가스가 나가서 CO2로 안 나가도록 다가 났다는 게 아니고요. 조금 실험을 해봤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요, 이 포항제철과 현대제철이 나오는 일산화탄소, 그러니까 즉 이산화탄소가 우리나라 전체의 10%가 넘습니다. 두 회사가. 진짜 그게 하늘로 날아갔으니까 망정이지 1년에 1억 톤이 넘게 나와요. 두 회사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국민 4천만, 5천만인가요? 우리가 5천만이면 한 사람당 2톤씩 줄 수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2톤씩, 한 명당 2톤씩 있으면 2톤을 무게로 갖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우리가 철강을 하긴 해야죠. 철강을 해야 조선도 있고, 철강을 해야 우리 자동차도 만들고, 철강을 해야 또 국방도 할 거 아닙니까? 사실 요즘 같은 때 탱크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 반대급부로는 그런데 저희가 열심히 한번 이 기술로 포항제철에 있는 모든 거를 할 수는 없겠으나 열심히 제가 은퇴 전까지 이산화탄소를 잡아서 유용하게 만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금요일의 과학터치는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